지금부터는 예제와 유제 문제들을 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부터 볼게요. 제물포고등학교. 진짜 있는 학교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1학년 남학생 400명의 몸무게는 평균이 60kg. 상당히 다 좀 말랐어요. 그죠? 남학생들인데. 표준 편차가 심지어 5예요. 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오른쪽 분포 표를 이용해요. 자, 이런 식으로 표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 표준 정규 분포표 그 커다란 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필요한 몇 개만 나오는 거구나. 이걸 다 쓴다는 것도 아니고요. 이 중에 한두 개 쓰려면 쓰란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먼저 몸무게가 72.5kg 이상인 학생. 평균 60의 표준 편차 5면 55에서 65 정도의 학생들이 많은 분포인데요. 72.5 이상이면 상당히 좀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이 안에서는. 자, 이게 전체 몇 프로일지 좀 볼게요. 자, 몸무게 X가 정규 분포의 60,5의 제곱을 따르죠. 자,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습니다. 평균 60의 표준 편차 5기 때문에 그러면 X가 72.5 이상일 확률은 시그마분의 시그마 5분의 X 72.5 마이너스 평균 60입니다. 됐죠? 그러면 2.5가 돼요. 그럼 Z가 2.5 이상일 확률?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는 겁니다. 쭉. 자, 2.5 이상이네요. 요쪽이네요. 그러면 0에서 2.5까지의 확률이 여기 써 있습니다. 0.4938. 그럼 여기는 얼마일 거냐면 0.006일 거예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하면 0.62%. 와. 몸무게 72.5밖에 안 되는데 상위 0.62%래요. 너무하다, 그죠? 다음은 52.5 이상 70 이하인 남학생.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P 52.5 이상 X 그 다음에 70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 5기 때문에 시그마분의 52.5 마이너스 평균 60 5분의 70 마이너스 평균 60. 네, 그러고 나면 여기가 마이너스 1.5고요. 여기가 2가 돼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보면 마이너스 1.5부터 2까지 요만큼인 겁니다. 그러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요만큼이 있을 거고요. 또 요만큼이 있겠죠. 그래서 0에서 마이너스 1.5인데요. 우리 0에서 마이너스 1.5나 0에서 1.5나 똑같죠? 네, 그래서 0에서 1.5까지 확률과 0에서 2까지의 확률을 더해 주시면 돼요. 여기 두 개 있네요. 0.4332와 0.477이 그럼 0.9104이기 때문에 91.04%의 아이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전체. 근데 전체가 400명이죠. 400명 중에 0.9104의 확률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400 곱하기 0.9104 364.16 약 364명 정도가 있을 것이다. 지금 예제 풀고 잠깐 영상 멈추고 제물포고등학교 있나 검색을 해봤는데 있네요. 인천에. 그래요. 진짜 있는 학교였습니다. 나경이도 누군가 이름일 것 같아요. 따님이 이름일 수도 있고요. 학교 학생 이름일 수도 있겠죠. 나경이가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30분, 표준 편차 6분. 자, 연속 확률 변수의 평균 표준 편차 6분이고 정규 분포 따른다고 아예 명시를 했죠. 자, 노멀에 30,6의 제곱 쓰는 겁니다. 탕. 그리고 나서 7시 57분에 출발했는데 지각을 해요. 그러려면 당연히 33분 넘게 걸려야겠죠. 그러면 평균 30분이니까 33-30을 표준편차 6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Z가 0.5 이상일 확률이에요. 그래프 그려야죠. 쫙 그리고 0.5일 때 이상 요쪽이죠. 그러면 이 절반의 넓이가 0.5고요. 2분의 1. 거기서 다른 색깔. 여기를 빼면 되겠죠. 빨간색. 0에서 0.5까지. 자, 이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0.1915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0.5에서 0.1915를 뺀 0.3085가 답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은 2-3번입니다. 고속도로 어느 지점을 통과하는 자동차들의 속력은 평균이 104, 표준 편차가 8. 그쵸? 그래서 104-8과 104+8 사이에서 차들이 많이 다닌다는 겁니다. 이걸 정확히 표현하자면 전기분포 따르기 때문에 x는 노멀의 104,8의 제곱을 따른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속력이 120을 초과하면 과속입니다. 그럼 과속으로 단속될 확률은 px가 120 이상이면 되겠죠. 맞아요. 초과기 때문에 뭐 사실 이거 크다라고 하셔야 되는 게 맞지만 이거 이퀄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넓이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퀄이 들어가면 이 선이 하나 있냐 없냐 그 차이인데 거기에 넓이가 좌우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크거나 같다라고 하던 크다라고 하건 넓이는 똑같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20보다 클 확률 그거는 8분의 시그마분의 120 마이너스 평균 104 2보다 커요. 그러려면 여기 2가 있어서 이거보다 크면 되겠죠. 그러면 0에서 2까지의 확률이 0.48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다른 색깔 여기가 0.48 그럼 빨간색은 0.02가 되겠죠. 그것만 구하면 답일 줄 알았는데 자, 두 자동차 A, B가 모두 과속 그리고 독립이래요. 이게 뭔 소리지? 자, 자동차 하나가 단속될 확률이 0.02인데 두 대가 간다고. 근데 독립이야. 그럼 동시에기 때문에 두 자동차가 둘 다 단속이 돼야죠. 근데 독립이기 때문에 PAPB란 말이에요. 그래서 0.02와 0.02를 곱하란 얘기입니다. 즉 50분의 1의 제곱이죠. 2500분의 1이라고 하시면 돼요. 소수로 써도 되고요. 괜찮죠? 자, 다음은 3번입니다. 이투스 고등학교는 없어요. 이거 없지 않나? 없죠? 네, 없을 거예요. 이 그 정석 쓰신 분 있죠? 그분이 고등학교를 설립하셨잖아요. 그게 상산고등학교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약간 좀 부러우셨던 것 같아요. 이투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상위 8%는 수학 수행평가에서 1등급을 받는다고 한다. 여긴 8%예요. 임의로 설정하신 거겠죠. 수학 수행평가 성적은 평균이 30점, 표준편차 5점. 바로 들어가야죠. X가 뭘까요? 수학 수행평가 성적. 수행 성적이 되겠죠. 그 X가 노멀의 30,5의 제곱입니다. 자, 그런데 1등급을 받은 학생의 최저 점수. 그러면 그래프를 그린 뒤에 상위 8%니까 상위 8% 여기가 0.08이면 딱 요 점수. 얘가 최저 점수겠죠. 맞아요? 그거를 K라고 합시다. K. 그쵸? 그러면 이거 Z 입장에서는 뭘까요? Z 입장에서는 5분의 시그마분의 K-30이에요. Z가 그거 이상일 확률이 0.08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0.08이면 이만큼은 0.42겠죠. 그럼 0.42의 확률을 갖고 있는 Z값이 얼마냐면 1.4예요. 1.4. 그럼 누가 1.4야? 얘가 1.4라는 얘기죠. 5분의 K-30으로 Z값을 바꿨더니 걔가 1.4가 되더라고요. 따라서 얘가 1.4구나. 그럼 K-30이 7이니까 K는 37점이 되겠죠. 오케이. 3-2번입니다. 여기는 또 회사가 신입사원 300명한테 연수 실시한 다음에 상위 36명은 해외 연수를 보내준대요. 와, 여기 어디냐? 나 못 가나? 굉장히 좋네요. 참 좋은 곳이에요. 자, 신입사원 전체 연수 점수가 평균이 83, 표준 편차가 5. 그러니까 신입사원 연수 점수가 노멀의 83,5의 제곱인 거죠. 일단 쓰고 그 다음에 해외 연수 가고 싶어. 당연히 가고 싶지. 그 얻기 위한 최저 점수. 그 점수를 K라고 할까요? K라고 하면 P, X가 K 이상이에요.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표준화 시켜야죠. 넓이 구해야 되니까. 시그마 5분의 K-83. 자, 이게 얼마가 돼야 되냐면 300명 중에 36명이니까 300분의 36, 100분의 12, 상위 12%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2%인 거지. 그러면
여기는 0.38, 38%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0.38이 되게 하는 Z값이 있을 거라. 누구예요? 1.2. 아, 그러니까 이 5분의 K-83, 5분의 K-83, 얘가 1.2인 거예요. 그러니까 K는 얼마? 89점 정도 맞으면 그 다음에는 해외 연수를 갈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부럽습니다. 지금 뭐 해외를 갈 수가 없죠. 코로나 때문에. 그죠? 990점 만점인 토익 시험으로만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S무역회사에 지원한 2,000명 토익 점수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러면 일단 이 X가 토익 점수겠죠. 뭔지는 알고 변수를 놔야 돼요. 나중에 헷갈립니다. 자, X가 N의 700,15의 제곱이에요. 근데 이 46명 신입사원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야 되니까 이 토익 합격자 토익 점수의 최저점을 K라고 또 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 여기 상위 여기가 얼마냐면 2,000명 중에 46명 1,000명으로 치면 23명 그러니까 0.023이 돼야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려면 요 부분 얘가 얼마냐면 0.477이겠네요. 그죠? 아, 0부터 요 부분까지 0.477이 돼야 돼. 자, 그럼 0.477이면 지금 표가 없죠. 이걸로 판단하는 건데 n-2 시그마부터 n 플러스 2 시그마까지가 95.4%예요. 그럼 절반이 47.7%죠. 즉 요만큼이 0.477인 거지. 그죠? 그럼 X의 입장에서 n 플러스 2 시그마까지가 0.477이라면 Z는 X가 n 플러스 2 시그마야. 그럼 Z는 2여야죠. 맞아요? 네. 그래서 위 그래프에 의해서 이 K값은 n 플러스 2 시그마인 거구나. Z의 입장에서 2인 거고 X의 입장에서 n 플러스 2 시그마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n 플러스 2 시그마를 한 700에다가 시그마 2배 15를 2배 한 730점이 내가 원하는 K값이 되겠다. 예제 4번 진행하겠습니다. 정시모집 나왔어요. 정시모집. 자, 이 문제는 조금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돼 있죠.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돼 있죠. 여기. 자, 위에도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돼 있죠. 그런데 여긴 정규분포 얘기가 없어요.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더더욱이 여기 보시면 75%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92명. 이거는 오히려 1명, 2명, 3명은 이산확률 변수예요. 그러면 오히려 뭘 써야 되냐면 X는 바이노미얼 B를 써야죠. 이항분포에 192,0.75인 거예요. BNP. 그러면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자동이죠. 0.75는 4분의 3이니까 192 곱하기 4분의 3 거기다가 1 빼기 4분의 3인 4분의 1까지 곱하면 분산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인데 자, 여기 있는 192명이 충분히 큰 수라 이거야. 큰 수기 때문에 얘가 근사적으로 충분히 크니까 n의 평균 144에 분산 36을 따른다. 요게 앞에서 얘기했던 이항분포의 정규 근사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나서 이게 표준 정규 분포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확률 구하는 건 다 정규 분포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들어오는 과정이 조금 다르다 이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132명 이상이 등록을 해야 돼요. PX가 132 이상이면 되죠. 등록자 수가 X니까. 그러면 시그마분의 6분의 132 마이너스 144예요. PZ가 마이너스 2 이상. 자, 마이너스 2는 여기 있습니다. 이상. 여기. 그러면 절반을 놓고 자, 요만큼 절반 0.5죠. 이만큼은 다 하고요.
그리고 0에서 마이너스 2, 즉 0에서 2까지만 추가로 더해 주시면 돼요. 이게 0.4772죠. 그래서 0.9772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97.72%가 되는 거예요. 이거 정규근사로 안 하잖아요? 그럼 132명일 때, 3명일 때, 4명일 때, 5명일 때에서 192명까지 표만 들어가고 다 해야 돼요. 이거 얼마나 귀찮은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정규근사로 편하게 구했다. 라는 거. 자, 그 다음. 해운회사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예약 고객 10명 중 8명의 비율로 승선을 한대요. 예약한 사람이 다 타면 좋겠는데 10명 중에 8명만 탄다는 거야. 응? 그래서 정원이 340명인 여객선의 예약 고객이 400명이라 이거죠. 400명이면 넘치는데요. 허허. 근데 걱정할 게 없어요. 왜? 보통 10명 중 8명이 승선하니까. 그럼 400명이 예약을 받으면 보통 한 320명이 탄다 이거예요. 그럼 오히려 정원이 남죠. 자, 승선한 고객이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 요거 되게 경제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한 건지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일단 문제 풀고. 자, 요 X.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자, 예약한 고객 중에 승선하는 사람 얘기를 이제 봅시다. 그러면 자, X가 바이노미얼에 400,5분의 4, 10명 중 8명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평균이 320, 분산이 64, 표준 편차 8이죠.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보통 320 플러스 마이너스 8명 사이에 사람들이 승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328명까지 보통 타더라, 많이 와도. 일반적으로. 그럼 정원이 340명이면 보통 안 넘치겠지. 예약 고객을 400까지 받아도. 오케이? 자, 그러면 이 X가 정규 근사. 이 400이 충분히 큰 숫자니까. 그래서 NP의 NPQ 320,8의 제곱을 따른다 이거예요. 승선 인원. 그 사람들이 340명을 안 넘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시그마분의 8분의 340 마이너스 평균. 계산하면 2.5예요. 2.5. 그럼 여기 2.5가 있는 거고 걔보다 이렇게 작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아예 이렇게 0.5만큼이 남고요. 그 다음에 0에서 2.5만큼. 여기 확률이 얼마예요? 여기 보면 0.4938인 거죠. 그럼 얼마예요? 0.9938. 99.38%의 확률로 절대 승선한 고객이 정원을 안 넘는 거야. 자, 이게 경제적으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냐면 어떤 해운 회사에서 정원이 340명이니까 정말 340명까지만 예약을 받은 거예요. 그럼 많이 손해를 보겠죠. 평소에 80%밖에 안 오니까. 그래서 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장님, 저희 400명까지 받아요. 예약. 야야, 그러다가 사람 넘치면 어떻게 해? 안 돼. 안 넘쳐요. 에이, 그래도 넘치면 어떻게 해? 넘치면 제가 제 월급에서 낼게요. 대신에 만약에 제가 하는 말로 인해서 이익이 많이 생기면 일부 저한테 주세요. 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은 돈을 벌까요? 잃을까요? 거의 벌겠죠. 그쵸? 그리고 심지어 400명보다 조금 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죠. 다만 퍼센트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340명으로 만약에 해운회사 사장님이 받으셨다면 400명까지는 상당히 안전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게 경제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오케이. 4-3번입니다. 자, 이것도 경제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네가 해운회사에서 방금 전 그 아이디어로 돈을 좀 번 겁니다. 아하, 내가 돈을 좀 벌어갖고 내가 백화점에서 등산화 가게를 좀 내고 싶어요. 그래서 등산화 가게를 좀 내고 싶은데 고객 선호도를 본 거죠. 그랬더니 A 회사 거 20%, B 회사 거 28%, C 회사 거 25%, D 회사 거 27%.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죠?
이 중에서 내가 뭘 하지?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내가 결국은, 이 C회사 괜찮은 것 같아. C회사. 뭔가 이렇게 본사에다 내야 되는 돈도 좀 적은 것 같고, 사장님이 좀 친절하신 것 같기도 하고, 요걸로 하는 게 여러모로 나한테 좀 좋겠어. 라고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과연 매출이 얼마나 날 것인가? 또 조사를 해봤겠죠. 해봤더니, 192명이 왔을 때, 한 42명 정도는 와야, 만약에 192명이 온다고 했을 때 42명 이상은 와야 그래도 내가 이득이 좀 나. 그럼 이걸 어떡하지? 조사를 해본 거죠. 그래서 이 확률이 높으면 가게를 내는 겁니다. 해볼까요? 자, C회사 제품의 선호도는 25%입니다. 즉 4분의 1이죠. 192명이 오면 4분의 1이니까 평균적으로 192 곱하기 4분의 1인 48명이 올 겁니다. 분산은요, 거기다가 1 빼기 4분의 1인 4분의 3을 곱한 36이고요. 루트를 씌우면 6입니다. 그러면 192라는 숫자가 상당히 좀 큰 수니까 근사적으로 노멀의 48,6의 제곱을 따를 거예요. 즉 48 플러스 마이너스 6 정도의 사람들이 보통 온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42명 이상은 와야지 매출이 괜찮아. 그래서 X가 42 이상 확률을 구해요. 그러면 시그마 분의 42 마이너스 평균 48 하는 거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Z가 마이너스 1 이상이에요. 마이너스 1 여기 그러면 이만큼 0.5는 있고요. 자, 0에서 마이너스 1까지 즉 0에서 1까지인 0.3413만 추가로 더해주면 돼. 즉 얼마? 0.8413 84.13%의 확률로 내가 등산화 가게를 냈을 때 이득이 나. 그럼 도전할까? 도전해볼 수 있죠. 충분히. 예제 5번 하겠습니다. 예제 5번에 있는 유형은요. 그래도 조금 어려워요. 학생들이 느끼기. 그래서 차근차근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다행인 건 풀이 과정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계를 나눠놨거든요. 1, 2, 3, 4, 5 요대로 문제 풀이하는 과정이 반복이 되니까 하나를 좀 여러 번 풀어보시고요. 다른 문제 적용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첫 번째부터 볼게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가 평균 200에 표준 편차 20입니다. 누가? 무게가 n의 200,20의 제곱입니다. 두 번째, 무게가 240 이상인 제품이 불량품. 그러면 X가 240 이상일 확률이 불량품인 거예요. 알겠죠? 그거 20분의 240 마이너스 평균. PZ가 2 이상입니다. 그러면 2가 여기 있죠. 2 이상 여기. 그쵸? 그러면 0에서 2일 요 확률이 0.48이기 때문에 요만큼은 0.02가 되겠죠. 괜찮아요. 여기까지가 0.0입니다. 그럼 불량. 자, 불량이라는 아이가 나온 거예요. 불량이라는 아이. 아까 무게였으면 불량품 Y는 변수가 바뀌었습니다. 이 Y는 확률이 0.02예요. 근데 몇 개, 10,000개 추출했어. 10,000개 추출한 것 중에 확률이 0.02니까 일단 바이노미얼 이항분포를 쓰자고. 그럼 평균적으로 10,000개 중에 0.02니까 평균적으로 200개의 분량이 나겠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분산은 1 빼기 0.02인 0.98을 추가로 곱합니다. 그러면 196이 분산. 여기다 루트를 씌운 14가 표준 편차. 그럼 만이라는 숫자가 엄청 많잖아요. 그죠? 크죠? 그러니까 정규 근사, 충분히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 즉 노멀의 200,14의 제곱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누가? 불량품. 됐죠? 자, 마지막 이 분량이 221개 이상일 확률 PY가 221 이상이야. 그러려면 이제 바뀌었죠? 14가 들어가야 되고 200이 들어가야 돼요. 표준편차 평균 자리에. 그럼 PZ가 1.5 이상 1.5 이상 여기. 그럼 0에서 1.5 사이가 0.43이니까 여기는 0.07이겠죠. 답은 0.07입니다.
괜찮아요. 제과점 문제. 단팥빵, 처음에 단팥빵 무게가 나오죠. 단팥빵 무게를 X라고 놓습니다. 평균 300의 표준 편차 10. 280 이하인 게 함량 미달. 자, 이게 함량 미달인 거예요. 이때 시그마 쓰고 평균 씁니다. PZ가 마이너스 2 이하. 그럼 0.5 절반에서 0에서 2만큼을 빼주시면 된다고. 그럼 0.48 빼니까 또 여기도 0.02예요. 오케이. 그러면 2500개의 단팥빵이니까 B 2500,0.02에 누가 함량 미달이. 그럼 2500개 중에서 0.02의 확률이니까 평균적으로 50개. 1 빼기 0.02를 곱한 0.98 추가로 곱한 애가 49. 걔가 분산.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 자, 2500이란 숫자가 크니까 함량 미달인 애는 평균적으로 노멀의 50,7의 제곱을 따라 50 여기 있고 7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함량 미달이 A개 이상, 함량 미달이 A개 이상 쓸 수 있죠. 함량 미달이 A개 이상 일 확률이 16% 이하, 0.16 이하. 이쪽이랑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헷갈려요. 쓸 때. P, Y가 A 이상일 확률이 0.16 이하. 이거는 표준화 시킨 겁니다. 7 쓰고 50 써서. 여긴 크거나 같다고 여긴 작거나 같다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를 표로 쓰자면 이래요. 자, 요렇게 여기가 0.16인 겁니다. 그쵸? Z는 7분의 A-50보다 크거나 같아요. 당연히 이 파란색보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확률은 0.16보다 작아지겠죠. 그래서 0.16 이하인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 7분의 A-50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여기가 0.16이니까 요만큼은 0.34일 거 아니에요. 0.34에 해당하는 Z값은 1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1인 거지. 괜찮아요. 그러면 7분의 A-50이 얼마? 1인 거죠. 즉 A는 57.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농구 자유투 시합인데요. 문제가 조금 좀 그래요. 왜냐면 자유투 성공률이 0.5인 애가 있는데 반인 거죠. 넣어서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 떨어지는 건데 지가 넣으면 1,000원을 받고요. 실패하면 500원을 준대요. 뭐야 이게. 500원 500원을 하든지. 그래서 100번을 연속해서 슛을 해서 준이한테 10,000원 이상을 받을. 좀 그렇습니다. 나쁜 아이예요. 뭘 구해야 될까요? 준이에게 10,000원 이상을 받을 확률. 아, 금액이 나왔네. 금액을 한번 해볼까요? 구하려는 게 뭘까요? 를 먼저 해보자는 거지. 아, 훈이가 자유투 성공한 횟수를 X라고 하면 실패한 횟수는 100-X겠죠. 그죠? 금액은 지가 성공하면 100원 받고, 1,000원 받고요. 실패하면 500원을 준대요. 그럼 이게 1500X-5만원이 되겠죠. 괜찮아요. 자, 이 금액이 10,000원 이상이어야 되니까 1500X-5만원이 10,000원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X가 40 이상. 그러니까 얘가 40번만 성공하면 이 10,000원 이상을 받는 거예요. 좀 그렇죠. 네. 그래서 B에 어쨌든 B에 100번 중에 0.5의 확률로 성공을 하니까 평균 50. 그 다음에 1-0.5인 0.5를 추가로 곱한 25가 분산. 그다음에 표준 편차가 5예요. 그러면 이 100이라는 숫자가 충분히 큰 숫자이기 때문에 근사적으로 노멀의 50,5의 제곱을 따릅니다. 그럼 얘가 40 이상일 확률. 원래는 이산 확률이기 때문에 표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더해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그래서 근사, 정규 근사를 시킵니다. X 40 이상일 때 P 확률은 표준화를 시켰을 때 5분의 40 마이너스 평균. Z가 마이너스 2 이상일 때고요. 마이너스 2가 한 이쯤 돼요. 여기. 그러면 0부터 2까지의 확률과 그 다음에 0.5를 더해주시면 되겠죠. 0부터 2까지의 확률은 0.48입니다. 즉 0.98. 이거 봐. 야, 98%의 확률로
거의 전부지 뭐 98%의 확률로 10,000원 이상을 받아. 이런. 네, 어쨌든 우리 끝났고요. 정규분포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